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 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의 공천 난맥상을 비판하면서 통합당의 당 색깔인 핑크색이 색정, 도색을 상징한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포르노처럼 공공연하게 오로지 색정을 적어가는 영상물을 핑크무비 혹은 도색 영화라고 한다면서 핑크의 이런 상징을 볼 때 이 당이 상징색을 핑크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해안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색당이 총선에서 이겨 감성과 가짜 뉴스로 국민을 자극하는 도색 정치를 펼친다면 21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협치가 사치이고 정치개혁은 희망 고문이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 패밀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종걸 의원은 20대 국회 때 보수 야당의 행태가 너무 상식이하여서 당의 상징색과 관련해 조금 가한 표현을 한 것 같다면서 해명과 동시에 문제 부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답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야죠. 자기 당을 사랑하고 선거에 이기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당장 미래통합당은 고발해가지고 정강훈 목사 있는 그 옆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강훈 목사는 내보내주시고. 여러분 혹시 이런 거를 스스럼 없이 날리는 이종걸,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족보는 기똥차입니다. 성제 이시영의 정손자이자 우당 이회영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걸은 조선시대 이조판서, 예문관 대제학, 우의정 등을 얘기만 이항복의 13대 손이 됩니다. 아이고 종걸씨, 조상보기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망발이 이번이 처음이면 제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툭 하면 이런 뚱딴지 같은 글과 말을 쏟아내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그쪽뿐만 아니라 경주이시 정치인에서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선도 아니고 명색이 5선 국회의원이 됐으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텐데 하는 짓거리가 갈수록 천박해집니까? 이래서 3선 이상 되면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그렇게 많은 무리를 빚어놓고 이제는 남의 당의 색 가지고 또 문제를 불러일으킵니까? 이런 정세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병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 핑크빛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런 저속한 표현으로 남의 당을 공격합니까? 지하에 계신 이항복, 이시영, 이회영 등 조상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발 대발하겠습니까? 아니면 DNA가 같으니까 어이구 우리 손자 정손자 뭐 잘했다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 그죠? 참으로 묘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독립투사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전 재산을 털어놓은 분들입니다. 문재인을 보고 이렇게 찔러대도 시원찮을 판인데 엉뚱한 당에다가 한마디 잘못했어요.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한 방 놓아버리면 제 입만 거칠어지니까 미래 한국당의 그 논평에 한 줄을 적어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공당의 색깔을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핑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매도했다. 그렇지 않아도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는 이때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이다. 맞잖아요. 이종걸의 표현에서 색정이라는 것은 성적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욕정을 말하는 것이고, 도색은 남녀의 음란한 성적 행위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종걸이가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핑크색만 보면 몸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것인지, 오선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단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 강분해야 됩니다. 특히 임산부들. 지하철 타면 그 임산부 앉는 자리고 핑크빛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종걸이야 지하철 안 타니까 모르겠지. 이종걸 이 사람 혹시 빨강색을 보거나 노란색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종걸 씨 기회 있으면 그 페이스북에 색깔별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죠. 그래야 상대방이 그런 비판 안 받으려고 당신 입맛에 맞는 색깔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핑크 색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색상별로 상징하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핑크 색상을 보고 색정과 도색이 생각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핑크색은 여성의 색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과도 연관이 있고 섬세한 색상으로 유쾌함, 귀여움, 로맨틱, 친절함을 의미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이종걸 씨, 핑크색 별로 안 좋아하나 본데 우리 여기도 핑크색 있어. 이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나라가 개판이 5분째인데 N번방이다, 우한폐렴이다, 온 정치에 꼼수 정치 정당 만들어서 나라 민주주의를 한 20년을 태보시겠으면 반성이나 하고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런 망발이 한두 번이냐고. 뭐 더 길게 가면 안 되고 한 10년 정도 내가 딱 함축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0년 5월 17일 광주 5.18 그 전야제 끝나고 동료 정치인들하고 어디 갔었어요? 단란주점 갔다가 혼이 났었잖아요. 2015년 12월 22일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이 바보 맞아. 이런 정권, 이런 사람들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러면 2015년에 이종걸이가 한 얘기가 이제 맞네. 그때는 막 논란이 돼서 비판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 당내에서도 아무리 여당을 비판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국민을 병신 바보에 빗댄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보 맞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뭐 마스크 사라고 줄 세워도 뭐 그 문제를 전부 다 국민에게 전가시켜도 찍소리 못하잖아. 바보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2015년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분노 조절 장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2015년 8월 1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변절자들을 위한 조국이란 발언에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요거 내가 2012년 거 하나 빠졌는데 요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 2012년 8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당시 새누리당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근현으로 칭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판이 막 소낙비처럼 쏟아지니까 근현은 이걸 줄임말이라는 졸렬한 변명을 했다가 또다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3년 후 2015년 10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부릅니다. 회동을 하면서 이종거리를 보고 아까 뵈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던데 예전에 저보고 근현이라고 하셨잖아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전곡을 찔러버리니까 이 말을 듣던 이종거리가 너무나 놀라서 당황하면서 어이구 그땐 죄송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에이야 쪽팔리고 창피하다. 2016년 5월 29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국민이 시궁창해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서 이거 역시도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2018년 연말 남미로 해외 출장을 나가 일정에 없는 관광지를 방문해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종거리가 이렇게 우파만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헷갈하게 보면 성격이 있나 봐. 그게 독립투사 후손의 요 DNA도 좀 있긴 있는데 왜 좌파로 갔을까? 지금 이게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종거리 한때 원내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하고는 뭐가 잘 안 맞는지 사사건건 대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강경파들로부터 그리고 민주당 강경지지자들로부터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물갈이를 해야 될 의원 중 한 명으로 이종거리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국회에 버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종거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종거리 당선되는지 아닌지 좌우를 불문하고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이게 좀 이제 아직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런 발언하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나 물고 늘어져서 사퇴하라, 징계하라, 쫓아내라, 난리 법석을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뭐 페이스북에 글 쓰고 성명 하나 달랑 해놓고 그냥 벌은 만드는 거야. 저들이 한국당 시절에 5.18 발언, 별것 아닌 거 발언해서 징계를 하라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징계까지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못해? 왜 못하시냐고! 이번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 민주당에 대놓고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이종걸, 당신이 뭔데? 당장 이해찬은 이종걸을 징계하고
아니면 사퇴하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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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다 불쌍해. 에이씨.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도 입을 벌릴 생각을 안 해요. 땅에 떨어지면 더러워서 안 주워 먹고 남이 입에다 집어넣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뭐가 되겠냐고 이 양반들아. 기회가 왔을 때는 여우처럼 치타처럼 날아서 모가지를 딱 깨물고 상대방이 악을 써서 턱이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주장한 바 결과를 관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야당이야. 할 사람 없지 그렇게. 박찬주 대장이나 내가 가야 가능한 얘기인데 내가 이번에 참습니다. 자, 하여튼 이종걸 의원 조상들에게 침 뱉는 그런 행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좌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자, 끝까지 뉴스 까보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